자, 오늘 1월 18일입니다. 그죠? 어느새 이제 뭐 1월 중순까지 시장이 좀 온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연일 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뭐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또 이쪽 동종업계에 그죠? 뭐 전문가들도 또 다른 뭐 이쪽에 뭐 다른 뭐 종들도 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죠? 그래서 저도 요새 엄청 힘듭니다. 엄청 힘든데. 일단은 뭐 오늘 일정에 대해서 뭐 잠깐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고수외전 3회 방송이 녹화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득이하게 그죠? 오후 시장은 자리를 조금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다만 뭐 늘 그렇다시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갑자기 그죠? 뭐 좀 아파가지고 기절을 했다. 그죠? 갑자기 뭐, 그죠? 몰디브로 바람이 나서 여행을 떠났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들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직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그죠? 또 갑자기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죠? 잠깐 주식을 보지 않아도 되는 종목들 위주로만 일단은 포트를 좀 꾸려놨기 때문에 오후장 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죠?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뭐 주가가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또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뭐 제가 이제 최근에 조금 계속 바쁘죠, 그죠? 좀 바쁜데 어제 이제 제가 새벽 3시 정도 돼가지고 이제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했는데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이제 오늘 방송에 이제 뭐 대본이에요. 대본인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어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여기 이런 차트들 있죠, 그죠? 이런 차트들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어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이 코스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일이 다 본 거예요. 보고 필요한 자료들을 제가 어제 다 이제 뽑아냈어요. 그래서 어제는 뭐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화 비율 또는 뭡니까 뭐 출산율도 조금 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넘어가게 되면 뭐 김나오미 아나운서도 있는데 그죠? 또 보게 되면 뭐 설비 투자에 대한 내용들, 제조업 생산 지수에 대한 내용들도 좀 찾아보고 이랬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야기가 뭐예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는 주식을 하는데 지금 너무 뭡니까? 너무 뭐만 보고 있다? 주식의 차트만 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뉴스들,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차트들만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제 마음이 많이 쪼이는 거지. 시간이 부족하고 수익은 잘 나지 않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급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종목들 조금만 뭐가 좋다 그러고 그죠? 누가 솔깃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귀가 팔랑팔랑 거리면서 이제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주식의 기본은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저는 그렇게 생각을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뭐다? 결국은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레파토리가 어느 정도 기초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매매를 해야지 뭐다? 수익은 둘째 치더라도 손실은 적게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대본을 적으면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차트들에 대한, 그러니까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도 보고는 있는데 뭐다? 인문학적인 내용들이나 또는 이런 자료 지표들에 대한 내용들을 최근에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이 좀 많이 한미반도체 움직인다. 절대적으로 주식이 올라간다고 흥분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는 정석 투자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정석 투자자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지만 뭡니까? 우리는 주가가 올라간다고 흥분하고 그런 스타일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죠? 또 올라가니까 보게 되네. 잠깐만요. 심장 벌떡벌떡 되면 안 되는데, 그죠? 또, 그죠? 어제도, 그죠? 한미반도체 더 살았고 막 과음을 질렀는데, 올라가네, 그지? 그렇게 좀 보고 있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저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뭐, 새벽 3시까지, 12시 돼서 이제 퇴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볼 게 너무 많은 거야. 볼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한 새벽 3시 정도에 퇴근을 결국은 다시 한번 들어와서 했었고, 4시 정도에 잠을 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제 고수회전에 방송이 됐어요. 어제 고수회전에 방송이 됐고, 저는 이제 어제 방송하는 내용을 못 봤다가 이제 밤에 회원들이 이제 TV에 제 얼굴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어제 재방송을 봤는데,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뭐 대부분 뭐냐면 이제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죠?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할 거예요. 1회 방송, 2회 방송, 3회 방송을 TV 방송용이 아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조만간에 방송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일단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제 고수회전의 방송 내용은 딱 그거였어요. 뭐다? 원래 여전히 뭐다?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다라는 게 아니고 시장이 원래도 좋지 않다라는 거죠. 뭐가 있다? 올해? 금리 인상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금리 인상. 그죠? 원래 금리 인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금리 인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이 가장 핵심적인 원래 키포인트인데 근데 요걸 어떻게 한다? 기간으로 좀 나눠보자라고 이야기했죠. 기간으로 좀 쪼개보자.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됩니까? 6월 달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금 뭐 FOMC 나오고 미 연준의 이야기처럼 3월 달에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다? 금리 인상을 딱 쪼개면 어떻게 된다? 이게 시장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진다고 저는 처음에 이제 원래 시장의 전략을 그렇게 짰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들하고는 조금 접근 자체가 조금 달랐던 거죠.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뭐 로봇 관련주, 테마주, 뉴스주, 뭐 기술 분석, 뭐 급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다? 저는 처음부터 뭡니까? 인문학적으로 그냥 스토리를 딱딱 짜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작년 같은 경우에 내가 원래 2022년 시장 또 안 좋을 건데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하니까 결국은 뭐다? 가장 큰 대전제가 뭐다? 금리 인상. 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연계가 된 거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연계가 된 거고,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게 되면 뭡니까? 결국은 뭐 공급 부족. 공급 부족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코로나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잡아보니까 어떻게 됐다? 상반기와 하반기는 분명히 섹터는 나눠서 전략을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뭡니까? 주식시장은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한 2번에서 또는 많게는 4번 정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금리 인상, 두 번째 금리 인상은 엄청나게 시장이 많이 흔들려요. 근데 세 번째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되느냐? 안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아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이 오는데 두 번째는 조금 충격이 오고 세 번째 정도 되면은 시장이 충격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을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 상반기는 계속해서 시장이 춤을 춘다라는 거예요. 상반기는 계속해서 춤을 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제 6월달 정도 또는 3월달 정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상반기는 시장이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근데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고 두 번째 금리 인상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하반기는 어떻게 된다?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춤추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하반기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제를 한 거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뭡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종목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장주나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 성장주나 기술주는 뭡니까? 하반기에 올라오는 거예요. 하반기. 그러면 금리 인상할 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올 것이냐? 당연히 뭡니까? 경기민감주예요. 경기민감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경기민감주 중에 뭐가 있냐라고 따져봤더니 뭐 철강, 뭐 은행, 그죠? 조선, 화학,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에 노려야 될 종목은 뭐다? 그냥 기술적인 분석. 대선 주자가 한마디 이야기했다고 분석. 그죠? 누군가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맞는지 데이터를 다 확보를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뭐다? 경기민감주가 맞다라고 저는 판단했던 거지. 이게 언제 나왔는 이야기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연말에 2020년도 시장을 하면서 뭡니까? 아, 경기민감주가 시장의 대장이구나라고 판단을 딱 하고 뭐다? 이미 작년 11월 달부터 제가 카카오 라이브든 무료방이든 그죠? 우리가 이쪽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근데 이쪽에서도 이 경기민감주 자동차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철강도 있고 은행도 있고 화학도 있고 조선도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걸 할 거냐니까 역시 뭡니까? 역시 반도체,
반도체가 우리가 매매하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에 가장 뭐다? 무난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 수익이 잘 난다가 아니고 가장 무난하다라고 판단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SBS 뭐 고수회전에 출연해서도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반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 제가 왜 갑자기 지금 방송을 열었냐면 지금 무료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대표님 카카오뱅크를 들고 있습니다. 뭐 비덴트를 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들고 있습니다. 라고 막 지금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한번 봐달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봐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왜 문제가 아니냐면 오늘만 주식할 게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어필을 좀 하면 저는 TV방송 나가서도 옛날에 뭐 MTN도 나갔고 해봤지만 저는 TV방송 나가서도 한 번도 이 뉴스에 관련된 테마주를 추천해 본 적은 없고요. 기술적 분석을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당일 이슈예요. 당일 이슈. 당일 이슈.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뭡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2022년도에 1년 동안에 대한민국 경제에서 글로벌 경제에서 뭐가 제일 문제가 되느냐라고 딱 생각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보거든. 내 친구들한테도 물어봐요. 주식하는 친구. 야, 그냥 내 친구들도 똑같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야, 원영아, 내 지금 종목 물려있는데 한 종목 봐줘. 그럼 내가 욕을 해. 야, 시끄럽다. 야, 입 닫아. 성격 아시죠? 되게 친절하지만 어떨 때는 되게 공격적이잖아요. 야, 입 닫아라. 야, 일단 네 말 하지 마. 내가 질문하는 거야. 야, 나한테 질문하니까 내가 대장이야. 내가 질문하는 게 됐어. 대답해. 야, 네가 생각하기에 2022년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글자가 뭐냐? 100이면 100는 다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코로나 또는 금리 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초보가 아닌 이상은 다 똑같은 대답을 해요. 야, 시끄럽고 그냥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 다 금리 인상이라고 해요. 본인들이 다 답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주식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키포인트 하나 잡으라고 하게 되면 다 금리 인상을 이야기를 해요. 전문가들도 다 금리 인상을 이야기해요. 유튜브도 다 금리 인상을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 금리 인상이라는 대전제 키포인트를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설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설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을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설을 푼다고 하게 되면 FOMC도 나올 거고, 인플레이션도 나올 거고, 코로나도 나올 거고, 쇼티지도 나올 거고, 뭐 경기 민감주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내용들, 환율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뭡니까? 시장을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갑자기 이야기는 금리 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딱 해놓고 매매는 뭐 한다? NFT를 하고 있는 거예요. NFT가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지, 여기에서. 방향이 틀려버렸다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보다 이게 더 중요하냐면 올해만 주식을 할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 안 할 거예요? 야, 올해 엄청나게 손실 봤는데 내년에 본전해야지. 복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칼을 갈고. 후내년은 안 할 거예요. 재밌는 거는 주식시장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주식시장은요, 마약입니다. 한번 들어오게 되면요, 절대 발 못 뺍니다. 앵꼬 될 때까지, 일본말로. 그죠? 일본말로 앵꼬. 오링이 될 때까지.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절대적으로 못 빠져나갑니다. 지금 종목 상담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당장 대표님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종목 내놓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게 결과가 좋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뭐다? 손실은 적게 난다는 이야기. 손실은 적게 난다는 이야기예요. 맨날 돈 벌려고 주식하는데 맨날 손실 나잖아. 손실이 적게 난다는 이야기예요. 일단은 덜 잃어야지 벌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실천 좀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뭡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갑자기 뭐 다른 종목을 샀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자기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 모르겠거든. 누가 추천했어요? 지인이 말했어요? 유튜브에 했어요? 다른 카톡방에 했어요? 조그만 중심을 잡고 있으면 뭡니까?
비중을 조금 적게 넣었다. 아니, 재밌게 그냥 재미로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뭐 주식하다 보면 단타도 치고 급등주도 매매하고 테마주도 하고 기술적 분석도 하고 찌라시 매매도 할 수 있지. 조금씩만 하면 상관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다? 목돈이 들어갔다라는 거지. 대표님 저는 초보인데요. 1,500만 원을 주식 투자해가지고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야, 1,500만 원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40%면 400에다가 그죠? 4, 5, 20, 600만 원 손실이에요. 600만 원 손실이면 그게 애 이름이에요? 직장인들 2달 월급인데? 월급을 다 저축해요?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기 힘들어요. 600만 원이면 큰 돈은 아니고 내 인생에 없어도 되는 돈이긴 하지만 600만 원 모으려고 하게 되면요. 쓸 거 안 쓰고 아낄 거 안 끼고 그죠? 식탁 물티슈 닦는다고 막 야단치고 그래야 돼요. 집에 가가지고. 야, 물티슈로 식탁 닦지 말고 행주로 닦으라고 해야 됩니다. 진짜로.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신들 차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예요? 금리 인상이라고 했어요. 왜 제가 아직까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직도 시작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뭡니까? 1월입니다. 이제 1월 중순이에요. 우리한테는 뭡니까? 아직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어요? 11개월 남아있습니다. 아직 금리 인상 하지도 않았어요. 1차 금리 인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3월달에 할지 6월달에 할지도 모릅니다. 언제 할지도 아직 확정 안 났어요.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금리 인상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는 거지. 여전히 뭐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반기 주도주는 뭡니까? 경기 민감주예요. 경기 민감주. 하반기는 뭡니까? 하반기는 성장주예요. 네이버 찾아보고요. 유명한 사람들 찾아보고요. 3프로TV 같은데 유명한 유튜버 가가지고 채팅 남겨보세요. 다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얘네들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걔네들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여기에서 이 내용인 정답을 가지고 풀면 됩니다. 경기 민감주. 다시 어떤 종목이 있어요? 조선주. 또 화학주, 또 철강주, 또 은행 관련주, 또 반도체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디 노려야 됩니까? 여기를 노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노려야 돼요. 그럼 하반기 성장주는 뭐가 있어요? 게임주, 뭐 NFT, 메타버스, 그죠? 전기차 소재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그러면 하반기에 뭐예요? 이걸 노려야 되는 거예요. 다들 이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요 정도까지 뭡니까? 이제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도출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멘탈이 잘 잡아지는 거야. 내가 남한테 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이치상으로 딱딱딱딱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떨어지니까 뭡니까? 그 다음부터 뭐다? 멘탈이 조금 강해지지. 아, 이거 괜찮구나.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놓으면 내가 이치에 맞게 분석을 하고 종목을 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갑자기 급락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종목들 사놓으면 안 떨어집니까? 경기민감주 사놓으면 360을 올라가요? 아니거든. 경기민감주를 사놔도 주가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급나고 또 올라가는 척 하다가 급락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뭐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버텨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수익이 나거나 또는 뭡니까? 흔들흔들 거릴 때 바닥에서 안 팔고 고점에서 매수 안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유지는 된다라는 거예요. 계좌가. 유지는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떻다? 변동성이 심해요. 또 순환매가 심해요. 또 쉽게 하면 로테이션이 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돌발 악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건설주 갑자기 HDC 현대산업개발 뉴스 뚝뚝 터지죠. 그죠? 갑자기 뭐 셀트리온 같은 애도 뚝뚝뚝 터지죠. 맞죠? 갑자기 조선주 같은 경우에 뭡니까? 대우조선해양 그죠? 유럽에서 반대해가지고 그죠? 현대중공업이 못 가져갔죠. 그죠? 뭐 좀 좋아지려고 하게 되면 그죠? 금산법 해가지고 카카오 그죠? 야 카카오 너희 금산법 위반한 거 아니야? 카카오뱅크 이렇게도 나오죠. 계속해서 시장이 뭡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고 악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 2020년도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제가 어제 인문학적인 공부 또는 데이터에 대한 공부들도 우리가 좀 해보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한국경제 그러니까 한국통계청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자료들을 제가 어제 내가 방송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부족한 거야. 그냥 내가 이렇게 약간 찝찝한 거야. 뭔가 말도 좀 안 되는 느낌이고. 그래서 내가 어제 막 찾아봤거든. 근데 딱 보니까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엄청나게 설비 투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기저효과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설비 투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말은 뭐다? 기업들이 공격적인 확장을 했다라는 이야기지.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불구하고 기회다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들이 지금 팍팍 터지고 있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다 이유가 있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좋아 보였지만 터져요. 오, 잘 가고 있는데 툭 터져버려. 또, 야, 이거는 정말 뭐 실적도 좋고 뭐 PBR도 좋고 그죠? 자산 가치도 좋고 다 좋은데 갑자기 잘 가다가 툭 터져요.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지. 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된다? 지금은 상당히 빨리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야기했잖아요. 쭉쭉쭉 계속 돌아요. 시장이. 계속 돌아요. 로테이션.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민감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내가 잡아놓은 거 그렇지. 조선주가 있고 건설주가 있고 화학주가 있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있고 반도체 종목이 있고 그죠? 또 뭐 하나 뭐 은행 금융 관련주가 있다고 봅시다. 금리 인상한다는데 은행 관련주가 막 날아갑니까? 채광 부족해가지고 최근에 건설주 막 날아가는 것처럼 했지만 오늘 지혜성에서 6% 빠지네? 그지? 자동차 관련주 막 날아가는 것처럼 막 빠지죠. 최근에 조선주 막 날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대우조선해양 4% 빠지고 현대미포조선 3% 빠지네. 현대중공업도 막 빠졌죠. 현대중공업도 지금 아마 4일, 5일째 빠질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본다? 딱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봅니까? 경기민감주도 지금 돌아가는 거지. 지금 전체 시장은요, 예전처럼 추세가 쫙 계속 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좀 올랐다 싶으면 어떻게 된다? 기관들, 외국인들 어떻게 한다? 팔아버리는 시장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 그럼 거기에 따라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상반기에 어떤 섹터, 어떤 업종들을 공략할지가 우리가 나와 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 돈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정도까지도 이제 파악을 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조선주 매수했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수익이, 적정 수익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에서 팔아야 돼. 어깨에서 팔아야 돼.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자동차 소재 관련주는 아니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 사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전기차 자동차 부품 관련주. 그죠? CIS부터 해가지고 신성달트 가나기어, 뭐 이노메트리, 뭐 NC스, 원중, 코인테크, 그죠? 뭐 상신일피, 워닝, PNT, PNT 같은 종목들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예전처럼 50%, 100%안 올라간단 말이야. 딱딱딱딱 떨어져 버린단 말이지. 그럼 우리는 어쨌든 간에 뭐다? 요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뭡니까? 요런 내용들은 뭐다 이제? 약간 기술적인 매매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융통성이라고요. 어쨌든 간에 매매의 기술을 조금 보여주기도 해야 되는 것도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상반기는 뭐다? 큰 그림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잡고 올 수 있어요? 최상의 방법을 하는 건 뭡니까? 나 조선주 매수했는데 주가가 한 10% 정도 이상 올라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익해야 돼. 근데 조선주를 딱 차익하면 뭡니까? 내가 6개 업종을 5개 업종을 보고 있는데 조선주를 딱 차익하니까 어떻게 돼요? 4개 업종만 남지.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에 2분의 1, 여기에 뭐 20%, 여기에 20%, 여기 20%딱 넣는 거야. 근데 좀 있으니까 건설주가 딱 올라왔잖아? 그럼 이거 딱 팔아버려. 또 요거는 뭡니까? 여기 30%, 여기 30%, 여기 30%.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순환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 자꾸 몰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처음에 5개 업종을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분산 투자를 가는 거야. 여기 20, 여기 20, 여기 20, 20, 20.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업종 중에 한 종목이 딱 터졌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정리해가지고 다시 분산 투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이 5개였는데 5개가 4개, 3개, 2개, 1개. 나중에 이제 몰빵이 되겠지. 이렇게 몰빵하는 건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몰빵을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시장은 순환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얘를 가지고 급등을 쳤다고 하잖아. 급등 치잖아. 그러면 이 4개는 급등 안 나와요. 얘네들은요. 빌빌댑니다. 급등을 나와서 오르지 않은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비중이라는 것은 오르지 않았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단점은 뭐예요? 일단 뭐 좋다고 하면 일단 잡아 당기는 게 목표잖아. 그럼 우리가 다 이 투트를 볼 수 있겠지. 그러면 결국은 가격적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상반기에 공략을 해야 되는 업종과 섹터는 정해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공략할 거냐? 처음부터 조선주, 은행주, 그죠? 건설주, 자동차 부품 관련주, 반도체 종목들 5개를 분산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매매 패턴을 어떻게 한다? 야, 하나가 뛰면 다시 분산, 4분의 1로 쪼개서. 또 하나가 뛰면 또 이거를 분산. 또 하나가 뛰면 분산. 그럼 나중에 몰빵이 되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대표님 나는 그렇게 매매하는 게 싫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나만 찍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처음부터 반도체만 조지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아요. 대신 매매를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매수, 조금 매수, 조금 매수, 조금 매수, 조금 매수. 좀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지. 저는 한 번에 나는 내가 조선주를 별로 안 좋아해. 솔직히 얘기하면 후판 가격의 강한 모습, 최근에 운임 비용의 상승, 국제유가 70달러 이상, 그죠? 유럽에서 발주하는 또는 카타르에서 발주하는 UA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나는 사실 조선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은행주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지가 올라가 봐야 뭐 10%니까. 아시겠지만 나는 전기차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100%, 200%, 300%, 400% 받던 사람이 10%짜리 먹으러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겠어요? 내가 테마주 급등주는 안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10%짜리를 먹고 들어갈 생각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다? 소부장에 관련된 애들이 지금 보게 되면 2014년도에 그죠? 테란이랍니다. 테란은 저쪽이구나. 그죠? 중동이죠. 그죠? 미국의 텍사스 2014년도부터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고 뭐 오늘도 아침에 계속 뉴스 나오죠. 삼성과 TSMC가 그죠? 서로 각축을 벌이고 투자하고 니네들이 죽니 내가 사니 한번 해보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 그러나 내가 보는 입장은 뭐냐면 적어도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들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은 나온다고 보고 있는 거지. 근데 매매 자체는 어떻게 하겠다? 한 방에 원래는 분산 투자를 해서 그죠? 종목수를 3개로 줄이고 다시 2개로 줄이고 다시 1개로 해가지고 이제 몰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뭐다? 내가 그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포지션을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 정도 안 되거든. 그 정도로 한 가지가 않단 말이지. 직장인들도 있죠. 애도 키워야 되지. 그죠? 놀러도 다녀야 되지. 그지? 마인드 자체는 뭡니까? 딱딱딱딱. 야, 오늘 이거 팔아. 이거 사. 이거 팔아. 이거 사. 딱딱딱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지. 개인 투자자들한테 맞는 매매 방법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다? 너무 분산 투자보다는 뭡니까? 차라리 업종을 정해놓고 업종 안에서 분산 투자를 하자고 바꿔버린 거예요. OLED, 폴더블폰, 그죠? 반도체 기판 관련주, 후공정, 파운더리 관련주, 그죠? 또는 거기에다가 뭐 ESG 관련주, 그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안에 뭐 소재 관련주도 있을 거고, 장비 관련주도 있을 거고, 후공정 안에서도 뭡니까? 테스트 관련주가 있을 거고, 패키징 관련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다? 이 안에서 뭐다? 업종을 좀 분산해 놓자. 이렇게 바꿔버린 거지. 업종은 반도체 쪽에다가 비중 50%대. 하지만 뭐다? 그 안에서 뭡니까? 섹터별로 조금 분류하자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아침에 왜 방송을 열었냐면 마음이 급한 거는 다 이해를 해요. 무료방에 있는 사람들도 하물며 정회원들도 마음이 급하고요. 대표님도 마음이 급해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게 했습니까? 솔직하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회비는 받아 먹고 있지. 그죠? 수익은 안 나고 있지.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아. 솔직하게 수익이 안 나고 있는데 내 잘못은 아니야. 왜? 시장이 쓰레기인데. 저는 말 막 이게 좀 편하게 합니다. 이해하세요? 방송국 가서도 편하게 해요. 시장은 쓰레기지. 시장을 한번 어제도 뭐 이야기 정회원들한테는 제가 이제 자주 방송을 하니까 시장을 한번 보자고. 시장이 이게 쓰레기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정신을 못 차려요 실제적으로? 봐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이렇게 움직이잖아. 매매를 할 수가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덧도 보도 못했어요.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 한번 볼까요? 시장? 이 수익이 나겠어요? 이 수익이 나겠습니까? 시장, 이 시장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봅시다. 위가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고 지금 7개월째, 8개월째 시장 1년 내내 빠지는 느낌인데 수익이 나는 시장이 아니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회원들도 답답하고 무료방에 있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대표님도 그죠? 돈만 먹고
계속 튀는 느낌이고 저도 마음 되게 불편하거든. 회비는 계속 받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저도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그런데 여기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 거지.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코스피는 끝도 없이 하락, 코스닥은 생쇼를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시장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다?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 손을 놔버리는 거지. 딱 두 가지야. 중앙이 없어. 중도가 없어. 중도가 없어요. 그냥 마음을 딱 나가지고 그냥 존버야. 힘들어 하면서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놓은 거야. 그냥 존버야. 올라오겠지. 손실이 너무 커서 그냥 기다려야 되겠지. 어디에 가가지고 물어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추천했던 사람이 대답도 안 해줘. 응? 또 이상한 루트로 다 주식들을 들었기 때문에 또 질문하기도 다 버거워. 그러니까 다 존버가 돼버린 거야. 또는 아직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뭡니까? 시장이 이렇게 나쁜데 계속 매매하는 거야. 계속. 매매를 하는 것은 괜찮지. 주식이라는 게 매매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어떤 매매를 한다? 시장이 계속 하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단기 매매. 누군가가 나에게 공짜로 주는 건 없어요, 세상에. 이분들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장난도 치고 해서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이권이 딱 들어가게 되면 절대 좋게 안 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걸러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걸러서 뭐든지. 저는 회원들이 대표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나는 니 안 사랑해. 나 절반만 들어요. 난 대표님하고 있어가지고 최상입니다. 오늘 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 대표님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왜? 시장 오늘 코스피 하락하고 코스닥도 지금 하락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침에 종목들을 빨가니까 걸러서 들어. 근데 여러분들의 자산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걸러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파악을 좀 하시라고. 파악을. 내가 옛날에 했던 이야기 있잖아. 전문가는 사기꾼이에요. 대표님도 사기꾼입니까? 나도 사기꾼이에요. 나 그냥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그래서 사기꾼이 안 되려고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나는 돈 벌어준다는 이야기 절대 안 해. 대신 내 말 잘 들으면 본전은 지켜주겠다고 하는 거지. 지금 시장은요,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대표님 지금 종목 하나 추천해 주세요. 대표님 아이씨 안 중요하다니까. 내일 추천해 준다고 뭐 달라지니? 내일은 추천할 종목 없어요? 내일 사도 돼요. 오늘 못 사면 죽나 누가? 대표님 제 종목 지금 잠깐 좀 봐주세요. 야, 지금 종목 상담 중요해요? 오늘 본인들 종목이 오늘 20% 급락해? 내일 봐도 돼요. 좀 여유 가져도 돼요 지금은. 지금 중요한 것은 시장이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왜 안정적이지 않냐? 금리 인상 안 했잖아. 금리 인상 3월달 확신 딱 떨어지면 시장 더 떨어집니다. 코스피 2500까지 떨어져요. 코스닥 900 깨집니다. 깨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 죽어요. 다. 전부 다 죽어요. 저도 죽어요. 대표님 종목 엄청 좋잖아요. 그래도 떨어져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2020년도에, 2021년도에. 시장이 뭉개지면 저도 못 버텨요. 제 종목도 다 떨어져요. 시장이 초폭락하면.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시장이 이만큼 떨어지면 내 종목도 이렇게 떨어져도 돼요. 시장이 떨어지고 100년 내내 떨어질까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2000년부터 2020 지금 2년인데 22년 동안 코스닥 지수가 내려왔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거든요. 시장은 성장하고 있거든요. GDP가 나쁘다 전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향하다 하는데 상대적 비교 전년 대비해가지고
성장률이 나쁜 거지 전세계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률입니까? 아니요. 매년 2% 3% 많을 때는 6%씩까지 올라갑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 시장의 흐름은요.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1년 2년 하락하더라도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장기 투자를 권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 시장은 결국은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전 세계 경제 규모는 파이는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전제를 두고 장기 투자를 하고 해라는 거야.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을 거는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장기 투자의 이점은 분명히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올라간다니까. 결국은 다시 올라간다니까. 속도의 문제지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이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빠져야 돼요? 우리도 요만큼만 빠져야 돼요. 시장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 우리의 계좌들도 요만큼만 빠져야 돼요. 시장이 더 빠지면 우리 계좌들도 더 빠지겠지. 근데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계좌들도 올라오니까 괜찮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뭔지 알려드릴까요? 내가 왜 갑자기 아침에 오전에 방송을 열었냐? 무료방을 보고 열은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시장이 이만큼 우리 코스피 시장이 이만큼 빠졌지. 근데 저는 지금 이만큼 안 빠졌고 저는 이만큼 빠졌거든. 코스닥도 지금 많이 빠졌죠. 근데 나는 오늘 같은 날도 나는 오늘 빨간불이거든. 어제도 사실 별로 안 빠졌어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저번 주에도 시장 막 급락할 때 별로 안 빠졌어요. 역으로 차익했어요. 몇몇 종목들 계속해서 수익을 계속 냈다고 저번 주에도 우리는. 근데 우리가 나빠가 빠졌다고 하지만은 지금 문제는 시장은 요만큼 빠졌는데 개인들은 어떻게 빠졌냐? 개인들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시장은 코스피가 7% 빠졌는데 개인들은 20% 30% 빠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지금 좋아 시장이 나쁘다고 치자. 지금 시장은 이만큼 빠졌다가 반등해.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는 그럼 시장이 나중에 올라가잖아요? 시장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개인 투자는 이만큼 올라오는 거야. 그럼 시장이 또 많이 올라갔으니까 또 빠지잖아? 그럼 개인 투자자들 또 밑으로 또 빠져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이제 빚 내야지. 돈 모자르잖아. 돈이 없잖아. 그럼 뭐예요? 이제 빚해야지 이제 또.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이야기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야 우리 방에 오면 지금 정유행 가입하면 돈 벌어준다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요. 시장보다 돈을 더 까먹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시장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절대로 빈말 안 합니다. 시장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뚝뚝 떨어지고요. 또 올라가다가 뚝뚝 떨어집니다. 바닥에서 종목들 뚝뚝 잡게 되면요. 대박 납니다. 내가 샀는데 막 시장이 다시 한번 막 올라갈 때도 많아요. 원래는 이런 시장이 원래 한 5, 6번 올 거예요. 기회가 엄청 많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장담해요. 진짜로. 원래 시장 최소 4번에서 6번 급락 나옵니다. 대표님 어떻게 장담합니까? 아니요. 시장이 좋을 때도 그렇게 나왔어요. 매년 그렇게 나왔어요. 10년, 20년 동안. 야, 2015년도는 대박장이다 하는데 그때도 급락장은 1년에 4번, 5번 나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한 게 뭐냐? 아, 내가 현금이 있었으면. 근데 종목이 다 물려 있어. 그것도 마이너스 30%, 40%. 기회를 잡으려고 하게 되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정말 안타까운 거는 지금 시장의 매매는 여러분들이 달리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고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닌데도 뭐다? 달리고 있다라는 거지. 지금은 달리는 시장이 아니고 뭐다? 조심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더 안 까먹겠다. 큰 사고를 치지 않겠다. 돈을 못 벌어도 지금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하고 뭐죠? 안정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정적인 매매 뭐 해야 됩니까? 우량주 매매해야 되는 거지.
그 우량주 매매 뭐 해야 될 겁니까? 금리 인상이니까 경기 민감주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경기 민감주가 뭐가 있느냐? 6개 종목 섹터 이야기 해드렸잖아.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 나는 그냥 딱 찍어준 거야. 반도체만 하라고 그냥. 반도체 전기전자만 하라고 딱 찍어준 거야 그냥. 대놓고 11월 달부터 찍어줬어. 지금 3개월째. TV방송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얘기해. 다른 전문가들은 뭐 급등주 차트 기술적 분석 얘기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또 녹화 2시, 4시, 2시에 있나? 녹화 어쨌든 간에. 녹화가 있는데 오늘 또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찍어준다라는 거지.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안 해. 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뭐 나 잃지는 않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들 구미는 어떻게 돼요? 돈 벌어준다는 이야기 안 하니까 구미가 안 땡기지. 옆에서는 오늘 또 급등주 야 뭐 오늘 정형 뭐 상한가 종목 먹었습니다. 어제 30% 수익 이틀간 뭐 60% 수익 막 광고 문자 엄청 오니까 귀가 솔깃솔깃하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가 내 이야기 하잖아. 아니 내가 오늘 상한가 먹을 수 있으면 내가 뭐하러 리딩을 하고 있어. 내가 1억만 사지. 1억 사가지고 오늘 3천만 원 딱 먹고 그죠? 내일 제주도 가서 놀러 가지. 주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참 힘든 일이고 가끔은 뭐다? 힘든 일이니까 우리가 집중할 때만 집중을 하고 평소에는 뭡니까? 본인들 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놀러도 가고 하면서 뭡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분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식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맨날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죠? 단타 치고 그죠? 분봉 열어놓고 하는 사람들 돈 땡전 한 입 못 봅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내가 오픈을 다 못하지만 저는 요새도 계속 전화 옵니다. 유명한 곳에서 와달라고 정말 특이하다고 대표님은 전화 안 올 것 같죠? 회사 모를 것 같죠? 회사는 모르죠. 맨날 전화 옵니다. 맨날 같이 한번 일하자고 특이하다고. 왜 특이하냐? 왜 특이하냐? 왜 특이한지 모르겠다만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 성격이 불같아서 그런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간에 이 귀한 시간에 그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좋을 때 내가 지금 카카오 방송 지금 시청률이 1위네. 그죠? 무료 커뮤니티 보유 회원 수도 1위고 정형 보유 회원도 1위인데 정형 보유도 거의 1위급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중요한 시간에 그죠? 여러분들한테 수익 난 종목 오늘 자랑하고 야 여러분들도 지금 기회입니다. 시장 안 좋죠? 시장 안 좋죠? 며칠 전에 5천만원 매수시킨 삼성전기 오늘 5% 급등합니다. 삼성전기 이거 말고 지금 종목 몇 개 더 있어요. 오늘 가입해야 돼요. 오늘 가입해야 돼. 지금 당장 가입하세요. 3일이면 회비 다 벌입니다. 라고 말할까? 여러분들한테? 3일이면 회비 벌지. 한 종목에 한 1,000만원 들어가가지고 그죠? 한 종목에 1,000만원 들어가서 3일 동안에 돌리면 10% 나오죠. 못 나올 것 같아요? 내가 테마주를 몰라, 뉴스를 몰라, 시장의 찌라시를 몰라. 다 봐요. 지금도 보고 있는데 계속 찌라시 막 날아오는데. 근데 뭐다? 그렇게가 돈을 못 벌더라니까, 해보니까. 내가 못 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못 벌더라니까. 내가 지금 한 8년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해보니까 안 되더라니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우량주를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매매를 하니까 그거는 보이더라니까. 잃지는 않더구나. 잃지는 않구나. 사람들이. 잃지 않으면 한 번은 기회가 오지 않겠구나. 그리고 돌아보니까 뭡니까? 그 기회를 한 번씩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다 잡지는 못해도 돌아가면서 나는 이번에는 이쪽 부류, 이쪽에는 이쪽 부류들이 한 번씩 기회를 잡더라니까. 근데 그 기회가 뭐다?
원래 온다니까, 원래. 기회는 시장이 좋을 때 오는 게 아니고 시장이 급락해야 오거든. 시장이 급락해야 오거든. 원래.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2022년도, 2023년도는 되게 매매가 힘들겠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또 2024년도에 공급이 정점에 다다르는 시간이 오게 되면 2008년도처럼 리먼 사태 한번 또 나오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집값 한번 보십시오. 그냥 우리 소설 한번 써봅시다. 미친 거 아닙니까? 제가 신도림역 바로 옆에 사는데 2년 반 만에 아파트 값이 2배가 올랐어요. 진짜로. 역세권이라고.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속된 말로 우리나라 거품 한번 무너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소설이지만 뭐 대한민국의 서울이 뭐 집값이 무너질 가능성은 높기는 합니다만 지방이 빨리 무너지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게 언제 생각했냐면 2020년도 코로나 딱 터지는 순간에 코로나가 터지는 순간에 그 당시에 지금 가입을 해서 지금 저하고 지금 만 2년 넘었고 3년째 되는 분들이 지금 뭐 많잖아요. 뭐 1, 20명이 아니고 그죠? 뭐 100명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죠? 200명도 넘어갈 것 같은데 2년 하신 분들이 이번에 한번 조사해 보니까 2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기억 한번 해보세요. 제가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고 주가들이 한창 올라올 때 뭐라고 했냐면 2022년도부터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요새 와가지고 생각이 다시 바뀐 거지. 시장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내용들, 유명한 투자의 대가들, 국내에서 슈퍼게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다 동일한 내용들. 언제 돈 벌었더라? 시장이 급락할 때. 시장이 다들 망했을 때 돈을 벌더라.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나니까 일본이 살아난 것처럼. 그렇죠?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살아난 것처럼. 미국은요,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이 다 벌어지고 어떻게 됐다? 진 국가는 죽었지만 이긴 국가들은요, 그거 다 살아난 거예요. 군수부터 해가지고 경제가 전부 다 붐업이 돼버렸거든. 전쟁 이후에. 전부 다 찍어내잖아. 지금 시장은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가 확실하고요. 또 위기가 오는 시장도 확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심 딱 잡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중심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량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량주.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중심 딱 잡으라는 이야기예요. 보지를 마세요, 아예. 한쪽만 파세요, 그냥 한쪽만. 한쪽만 파세요, 한쪽만. 그게 지금은 답이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정답이다. 이렇게 좀